ITK 한글 2016 기출 유형 모의고사 1회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글을 실행시키고요. F7을 눌러서 여백 설정을 해줍니다. 예, 이렇게 해서 11, 11, 10, 10 됐죠? 예, 그리고 글자 크기나 그 다음에 글꼴 그리고 줄간격 등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나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1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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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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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쪼개 구역 나누기 3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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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 엔터 엔터 뭐 엔터는 임의대로 치셔도 됩니다. 쪼개 구역 나누기 그리고 3페이지 오셔서 그냥 엔터를 미리 몇 번 치놔도 되고요. 그냥 입력 바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저장하시면 되죠. 디스켓 단추를 눌러서 라이브러리 문서 그 다음에 ITQ 1, 2, 3, 4, 5, 6, 7, 8 다시 홍길동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스타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입력을 해놨고요. 그리고 블록을 설정을 한 후에 서식에 스타일 추가하기를 누르시고요. 스타일 이름은 워터로 되어 있네요. 문단 모양 단추 클릭하시고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여쓰기 18하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단 아래 간격 5포인트 설정. 글자 모양 가서 먼저 한글부터 바꾸시고요. 그리고 글꼴은 궁서 장평 빼고 자간 -5 그리고 영문 도듬 장평 빼고 자간 -5 설정 추가하시고요. 그리고 워터 보이시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표 작업입니다. 자, 표는 제가 좀 사전에 미리 입력을 해놨고요. 입력하기 전과정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에 가시면 표가 있어요. 단축키는 컨트롤 NT를 쓰셔도 되고 이걸 바로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이 줄이 가로입니다. 그래서 가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이고요. 그리고 칸이 세로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되는 거죠. 그래서 6줄 6칸으로 글자처럼 취급을 해서 그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에 입력하면서 방향키로 이동하면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돼요. 큰 데이터 입력은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이제 입력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표 편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서를 임의의 셀에다가 클릭을 한 다음에 F3번을 눌러서요. 글꼴을 좀 바꿔주세요. 먼저 도듬 모든 글꼴로 해주시고 모든 글꼴로 해야 여기가 제대로 입력이 됩니다. 딴 걸로 되어 있으면 글꼴이 없는 걸로 인식해서 안 바뀌어요. 엔터 10포인트 가운데 그리고 문자는 가운데고 숫자는 이제 오른쪽 정렬하니까요. 숫자 범위를 잡으시고 오른쪽 범위로 정렬을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블록 합계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합계는 합계 범위까지 데이터부터 합계 범위까지 셀 블록을 설정을 하고 표 도구에 가서요. 블록 합계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F 한 번 더 누르면 전체 F 3번 누르게 되면 전체가 셀 블록이 되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 되죠. 라인의 약자 선 모양이죠. L을 눌러서 이중실선이라고 하죠. 바깥쪽 해주시고요. 맨 위에 첫 행만 블록 셀 블록을 잡고 다시 L 이중실선 아래쪽 그리고 첫열만 블록을 잡으시고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나 이중실선이 있으면 해주시고 이중실선이 없으면 그대로 이제 마무리를 해주셔도 됩니다. 이중실선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체크를 좀 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요. 이제 블록을 잡고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셀 배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때 단축키 C를 누르는 거죠. 컬러의 약자 C를 눌러서 색에 가서요. 면색에서 노란색을 채워주시면은 이렇게 색이 칠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 여기 두 부분 있죠. 블록을 잡고 L을 눌러서 대각선에 가서 여기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이제 대각선까지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커서를 특정 셀에다가 클릭을 하거나 셀 블록을 잡은 상태에서 표도구에 가시면은 여기 캡션이라고 있어요. 표나 그림에 붙이는 제목이라고 하죠. 위로 해주시고 여기는 지우시고요. 용수 입력을 합니다. 수요 증가 전망이라고 되어 있네요. 가로 열고 단위 톤이요. 이렇게요. 띄어쓰기 잘 해주시고요. 오타 없이. 그리고 블록을 설정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도둠 똑같습니다. 본문하고 10포인트 그리고 오른쪽 정렬이요. 야,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캡션까지 다 끝났어요. 글꼴 누락시키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 전체를 F5 3번을 눌러서 셀 블록을 설정한 후에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방향키 아래를 탁탁 치시게 되면 높이가 늘어납니다. 위로 방향키를 누르면 줄어들죠.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렇게 해서 표의 높이를 좀 넓혀 주시고 그리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높이는 직접적으로 뭐 채점에 영향을 미친다 그건 아닌데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높여놔야 문제하고 비슷해지니까 높이를 높여놓고 작업을 해서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표 작업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차트 작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노란색 범위를 반드시 셀 블록을 잡고요. 그 다음에 입력에 가셔서 차트를 실행합니다. 차트 도구에 가셔가지고요. 오른쪽 끝에 보면 글자처럼 지급이 되어 있고요. 적당히 길이 가로 길이를 넓혀서 자, 이 상태로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차트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편집 상태가 바뀌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마법사를 실행하시고 가로막 대형에 묶은 가로막 대형 다음 행과 열을 체크를 해서 제대로 그래프가 나오는지 확인하시고요. 다음 차트 제목을 입력을 합니다. 연도별 용수 수요 증가 전망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또 X축이 9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쪽이 X축이고 가로가 막대 그래프는 Y축입니다. 가로 열고 단위 억톤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이렇게요. 확인 됐죠? 자, 그리고 차트 제목을 더블 클릭해서 배경에 가서 두 줄로 그 다음에 그림자는 2포인트 글자에 가셔가지고 글꼴은 도둠 크기 12 진하게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제목 이외의 글꼴은 공서 보통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하나, 둘, 셋, 넷, 5번을 하셔야 되겠네요. 선택하고 더블 클릭. 글자 방향도 바꿔주셔야 됩니다. 구분이 이제 가로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공서 10포인트 보통 모양은 기본이 되어 있으니까요. 확인만 해주시고 자, 공업용수나 아무데나 선택을 하고 더블 클릭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서 10 보통. 자, 숫자도 아무 곳이나 선택하고요. 글자에 가서 공서 10 보통. 마지막으로 요 두 개 남았네요. 단위 억톤. Y축도 가서 공서 10 보통. 예, 범내 더블 클릭하고 한 줄로 하시고요. 글자에 가서 공서 10포인트 보통.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차트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이죠. 3번 아래에 커서를 찍고요. 가로 열고 1번이라고 쓰시고 수식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로 한 칸 띄고요. 입력에 수식 단추를 눌러주시면 되죠. 자, 리미트네요. 자, 리미트 선택하시고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죠. 무한대. 이렇게요. n 입력해 주시고 마우스로 찍어도 되고 아니면 방향키를 누르셔도 되고 요 단추를 눌러도 되죠. 자, 분수 2n 위첨자 제곱 방향키 빠져나오시고 마이너스 3n 플러스 1 n 위첨자 2 빠져나오시고 플러스 1 됐습니다. 자, 분수 빠져나오시고 는 2 됐죠? 자, 삽입하시고요. 그리고 뭐 스페이스바 조금 더 몇 번 띄워주시고 2번을 합니다. 다시 수직 단추 누르시고 분수 됐죠? a 마이너스 다시 분수 2 a 플러스 1 자, 분모로 오셔서 a 플러스 2 다시 빠져나가서 는 하시고 다시 분수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1 됐죠? 자, 해서 삽입을 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도형 작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도형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하나 크게 그리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130에 145가 되겠네요. 130, 145 크기 고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에 가서 색깔만 연한 걸로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다시 글상자 하나를 가로 글상자를 그리시고요. 경계선을 더블 클릭해서 크기가 100 그다음에 15 선에 가셔서 둥근 모양 채우기 파란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파란색 설정. 그 다음에 글꼴 굴림 25포인트 진하게 글자색 하얀색 가운데 정렬형. 물론 여기서도 이렇게 하시고 크기 고정을 해 주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다시 더블 클릭해서요. 자, 이렇게 해서 수자원의 종류. 크기 고정은 반드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혹시나 도형을 잘못 크기 조정할까 봐서 크기 고정에다 체크를 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부터 하고 중간에 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크기가 130에 50 선에 가서 둥근 반원 하시고요. 채우기에 가서 연한색으로 노랑으로 한번 지시된 색깔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위에 포개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림 삽입할게요. 예, 입력의 그림 가셔서 로고 3번에 문서의 포함만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로고 3 넣기. 자, 더블 클릭해서요. 그림의 크기가 주어져 있죠. 40에 40. 자, 그림은 반드시 글 앞으로 하셔야겠죠. 글 앞으로. 그 다음에 그림에 가셔서 회색조 해주시고요. 설정하시고 끌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맵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맵시 위에 있는 글맵시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기후의 변화와 영향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글꼴은 도둠이네요. 도둠. 네. 그 다음에 색깔은 여기서 조정을 못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줄이기. 자, 설정을 하시고요.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크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50, 30. 글 앞으로요. 그리고 여기 채우기에 가서 이제 색깔을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설정하시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됐네요. 자, 그리고 이제 하이퍼링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3페이지에 가서 가장 위에 있는 제목만 입력을 하면 되죠. 물 전략하는 지혜라고 되어 있네요. 물 전략하는 지혜. 자, 앞에 커서를 찍고요. 입력에 책갈피를 해줍니다. 책갈피는 뭐로 하라고 했냐 봤더니요. 물 전략으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전략 넣기. 자, 그리고 그림을 선택한 다음에 글맵시군요. 하이퍼링크 지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퍼링크를 하든지 입력에 가서 하이퍼링크를 해주시고 물 전략 책갈피를 선택하고 넣기 하시면 되죠. 테스트는 이제 다른 데를 찍고 눌러서 클릭하면 관련 내용으로 이동하면 제대로 된 겁니다. 자, 이번에는 글자 입력하는 제목 부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의 도형에 타원을 그리시고요. 배치를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그리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크기를 설정을 해줍니다. 25, 10 됐습니다. 크기 고정은 뭐 기본적으로 해주셔도 되고 이거는 크게 안 해주셔도 상관은 없는 부분이고요. 왜 이게 이제 저희 앞에 교재에서 해주라고 한 이유는 혹시나 이제 변경을 해서 크기가 바뀔까 봐서 이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이걸 하게 되면 이제 크기를 변경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크기 변경을 안 할 때는 굳이 이걸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강의할 때는 이제 제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언급은 좀 이제 자주 해드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는 방향으로 한번 1회니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에 가셔가지고요. 모양이 바뀔 때는 여기 사각형 모양이나 호호에서 바꿔주시고 타원은 별로 할 게 없죠. 그래서 채우기에 가서 색상은 이제 임의 색깔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설정이요. 자, 됐습니다. 다시 도형 하나를 그리세요. 사각형을 그리신 다음에 위에다가 더블 클릭해서 또 크기 그대로 세팅을 할게요. 13, 자, 13, 10이라고 되어 있네요. 12.
자, 얘는 변형을 해야 되니까요. 선에 가셔가지고 예, 둥근 모양으로 꼭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채우기에 가서 하얀색인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게 하얀색이 여기 있으니까 확인 됐죠?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하고 글자 넣기를 하고요. 글꼴을 지시된 글꼴로 바꿉니다. 도둠 전체 모든 글꼴 예, 20포인트 가로 세로 가운데고요. 세로는 기본적으로 가운데가 되니까 가로만 가운데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라고 입력을 하시고 예, 배치를 이렇게 미세하게 움직일 때는 이제 방향키로 이렇게 이동하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왼쪽에 이제 타원이 좀 비슷하게 붙어 있으니까요. 예, Shift를 누르시고 두 개 이상을 동시에 선택해서 방향키로 이렇게 좀 밀어 주시고요. 좀 화면을 작게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배치는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글상자, 가로 글상자 있죠? 가로 글상자를 옆에다가 그리시는 겁니다. 얘는 이제 크기가 없고요. 글자의 길이에 맞춰서 한 줄로 나오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지표수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블록을 잡아도 되고 F11을 눌러서 전체를 선택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F11이 이제 글상자나 도형 전체를 선택하는 단축키입니다. 글자가 들어갔을 때 그래서 여기에 지시된 글꼴로 예, 궁서 18포인트 그리고 가운데 정렬 됐죠? 그리고 이제 더블 클릭을 해서요. 기본은 뭐 건들 필요가 없죠. 전체 크기가 없으니까 선에 가셔서 파선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는 색 채우기 없음 이렇게 해서 밑에 있는 색상이 훤히 들여 보이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형부터 먼저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예, 글꼴부터 먼저 설정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글꼴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은 이유는 이제 면색이 투명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선택을 못 합니다. 잘. 그래서 글꼴부터 먼저 해주시면은 작업 속도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Shift 누르고 Shift 눌러서 세 개의 도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Shift 누르시고 수평 수직 방향으로 Shift를 누르게 되면 이동하는데 컨트롤 누르시면 복사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고 또 끌어서 예, 다시요. 네, 이렇게 해서 글자를 바꾸시면 돼요. 지하수 염분이 함유된 바닷물 됐죠? 예. 그리고 이제 색상 여기 색상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서 색상만 뭐 다른 색으로 같은 동일한 색이 아닌 색으로 바꿔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력이 되시면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간격을 좀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약간 이게 위로 올라간 느낌이거든요. 밑으로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은 도형을 선택하고 도형 도구에 가시면 개체 선택이 있어요. 이렇게 이걸 클릭하시면 넓게 이렇게 지정을 해서 선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Shift를 누를 수도 있지만 이런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방향키로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배치를 조금은 더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이 방법으로도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도 이제 배치를 하실 때는 이렇게 위로 좀 올려주시면은 예, 되겠죠? 여기가 떨어져 있으니까. 예. 아무튼 이러한 작업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여력이 되시면 하시고 일단은 완성하고 수정은 차후에 수정 보완을 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형도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문서 작성 능력 평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위에 비냉 줘줬고요. 자, 들여쓰기도 스페이스바 2번 하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 부제목 위에도 비냉, 부제목 2번 위에도 비냉, 기관명 위에도 비냉을 줬습니다. 사전에 좀 미리 입력을 좀 해놨고요. 자,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전략하는 지혜를 블록을 잡으시고요. 예, 글꼴은 굴림, 모든 글꼴 20포인트, 22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리를 해주시고 블록을 설정한 후에 입력에 가서 덧말까지 넣겠습니다. 수자원 관리. 이게 이제 덧말이고요. 이게 본말이라고 하죠. 편집할 때는 더블 클릭을 해서 편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쪽에 가서 머릿말 위쪽 모양 없음을 넣어주시고요. 자, 물 전략 실천 블록 잡으신 다음에 글꼴은 공서 크기는 10포인트 오른쪽 정렬하시고 닫기. 여기서도 만약에 오타가 있다 그럼 더블 클릭해서 편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단 첫 글자 장식은 블록을 잡으시면은 메뉴가 죽어버려요. 서식에 가면. 그러니까 커서를 꼭 앞에 찍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한 문단에만 찍어주시면 문단 첫 글자를 자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 찍어도 돼요. 자, 서식에 가서 문단 첫 글자 장식 두 줄이고요. 그 다음에 글꼴이 있습니다. 굴림, 면 색깔 이렇게 해서 지시된 것만 하시고요. 다른 것은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자격증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한자와 각주를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이제 입력하면서 넣으셔야 되는 거고요. 예, 글씨를 쓰고 글씨 뒤에다 한자 키를 누르시면 되죠. 커서를 위치하고 자 이렇게 눌렀는데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시면은 요런 글꼴은 이런 한자는 입력이 한자 단어 사전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계를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로를 열고 생태계를 한 번 더 쓰여서 한 글자씩 바꾸는 방법도 있고요. 예, 뭐 이렇게요. 생태계를 쓰고 다이렉트로 한자 바꾸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에 한자 입력에 가면 한자 단어 등록이라고 있거든요. 의자는 지워주시고요. 한 글자씩 한자로 단추를 누르시면 이렇게 원하는 걸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꾸기, 태도, 요거죠. 바꾸기, 궤도, 바꾸기. 해서 등록하시면 들어가고요. 생태계 찍고 한자키 눌러서 한글 한자로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한자에서 수요가 요거니까 요거네요. 바꾸기. 네, 됐습니다. 반드시 좀 한글 한자 형태로 좀 바꿀 때 요거 좀 체크 잘 하시고요. 예. 자, 그리고 각주도 한번 하겠습니다. 종합 대책 책자 뒤에다 커서를 찍고 입력에 각주 가셔서요. 각주 번호 모양을 꼭 먼저 바꾸세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기본적인 길이는 5cm니까요. 확인만 해주시면 되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관리에 관한 장기 계획으로 수질 부분 대책이 10개면 이렇게요.
자, 그리고 본문을 찍어 주시면 이제 각주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각주까지 한자까지 줘봤고, 자, 이제 커서를 될 수 있으면 위에다 찍으시고요. 예, 그림에 가서 라이브러리 문서 ITQ 픽처에 가서 그림을 하나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네요. 자, 자르기는 이제 그림을 선택하고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크기 조절점에서 하시면 쉽게 이렇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뭐 주변이 하얀색이니까요. 크게 뭐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그림의 크기를 세팅을 해 주시고요. 45에 40입니다. 그 다음에 어울림. 그래야 글자가 옆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크기 고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크게 본인이 그림 사이즈만 바꾸지 않으시면 되니까요. 여백 캡션에 가서 2mm를 주라고 했죠. 이 2mm는 이제 그림과 글자 사이가 떨어진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2mm를 주시면 되고 설정해서 끝으로 마우스를 옮겨서 이제 요거를 선택한 다음에 왼쪽이나 오른쪽 키보드 단추를 눌러서요. 뒤에 글자가 거의 맞으면 오타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끔은 이제 이 글자가 또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본인이 오타가 없으면 오타가 없는 걸로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쁘게 잘 맞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제목에 오셔서 컨트롤 F10을 눌러서 한글 HNC 문자표 정각기호 일반에 가서 밑으로 좀 내리시면 두 줄짜리가 이렇게 동그라미 마름모 사각형이 있으니까요. 넣기 하시고 스페이스바 한번 띄신 다음에 글꼴 설정할게요. 굴림 18포인트 됐습니다. 그리고 한글만 블록 설정하고 Alt L 글자 모양이죠.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여기에 Alt L을 눌러도 되겠습니다. Alt L을 누르시는 게 아마 빠를 거예요. 몇 번 들어가야 됩니다. 한 3번 정도. 그래서 글자 색은 흰색, 음영색은 보시면은 빨강이네요. 빨강.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문단 번호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단 번호라고 하니까 블록을 설정한 후에 서식에 문단 번호 모양을 실행해도 되고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문단 번호 모양을 실행하셔도 됩니다. 단축키는 Ctrl K N이고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하시고 일단은 비슷한 게 있는가 한번 보세요. 양가로 기억과 양가로 1번 있죠. 있으면 있는 걸 쓰고 없으면 이제 사용자 정의에 가서 추가적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 근데 있는 걸 쓰더라도 이제 일렬로 이렇게 같은 위치에 선상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오른쪽으로 이 수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1수준도. 그래서 있는 거 선택을 하고 사용자 정의에 가서 좀 편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수준 선택하시고요. 너비는 거기 나와 있죠. 왼쪽 여백 20, 1수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하셔야 이 번호가 같이 따라가고요. 2수준 하시고 왼쪽 여백 잘 보시고 40, 그 다음에 여기도 오른쪽으로 해야 이렇게 따라가니까요. 설정을 하면 내가 수정한 내용으로 새로 등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보시는 것처럼 1수준만 되고 2수준은 안 나오죠. 원래 1수준만 나옵니다. 그래서 2수준만 다시 블록을 잡으신 다음에 맨 뒤에 가시면 이제 한 수준 증가, 한 수준 감소라고 있습니다. 서식에. 이렇게 해서 한 수준 감소를 해주면 2수준으로 바꿀 수가 있죠. 여기도 한 수준 감소요. 그리고 다시 전체 블록을 잡으신 후에 줄 간격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180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목에 오셔서 컨트롤 F10에서 한 번 더, 그 다음에 블록 잡으시고 똑같이 굴림 18포인트 됐죠? 그 다음에 그림자 여기만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그림자 해주면 안 돼요. 그림자 가서
그림자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Alt L을 눌러서 그림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자 설정하시면 되죠. 이렇게 전체가 다 그림자고요. 여기는 아니고요. 여기는 그 다음에 연간 재생 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강조점이라고 하죠. Alt L 메뉴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확장에 가서 강조점을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빈 동그라미네요. 빈 동그라미 이렇게 하시면 강조점이 들어갔고, 자 이렇게 해서 부제목까지 완성을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표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표는 이제 병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병합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이 표는 병합이 없는 상태고요. 자, 셀블록 F5 3번을 눌러서 L 하시고요. 이렇게 컨트롤 E를 눌러서 처음 상태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렬을 미리 해놔 가지고 글꼴하고 처음 상태로 좀 돌렸습니다. L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 없음 왼쪽과 오른쪽, 그 다음에 이중실선 위 아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첫 획만 블록을 잡고 L 단축키 눌러서 이중실선 아래쪽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또 L을 눌러서 오른쪽 이중실선을 적용을 하시면 일단은 선 모양은 완성이 됐죠. 자, 그리고 처음 첫 획만 블록을 잡고요. C 칼라를 눌러서 좀 전에 선 모양하고 같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라데이션을 주시고 단계색이라고 하죠. 시작색 하얀색, 끝색은 노랑. 그 다음에 타입 유형이 오른쪽 대각선이니까 이거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 단계색이 이렇게 나온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F5 3번 눌러서 전체 셀 블록 설정을 하시고요. 글꼴을 굴림. 아까 이것을 제가 사전에 좀 해놓은 것을 해제를 안 시켜서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너비는 크게 문제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늘리고 줄여야 될 경우가 있으면 여기를 만약에 줄이겠다. 그럼 블록을 하나만 잡아도 됩니다. F5 한번 누르시고 컨트롤 누르시고 왼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만약에 같이 하시겠다 그러면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찍으시면은 비연속적인 블록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얼마나 해야 되냐? 그건 눈으로 보고 대충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의 너비가 줄어들게 되면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표의 끝에 커서를 찍고 밖에입니다. 표 밖에 가운데 정렬을 누르시면 표 전체가 가운데 정렬이 되면서 이 표 왼쪽 부분이 특수문자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더 줄이시면은 이제 더 들어가겠죠. 가운데 정렬이니까. 이렇게 해서 책과 문제와 비슷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기관명에 블록 잡으시고요. 글꼴은 공서 22포인트. 장평은 여기서 못 주고요. 그 다음에 진하게가 없네요. 자, 그러면 가운데 정렬하시고 Alt L을 가서 기본에 가서 장평과 자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120 자간 10 이렇게 하면 이제 글씨가 조금 옆으로 뚱뚱하게 간격이 좀 넓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쪽번호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에 가서요. 쪽번호 매기기에서 위치는 오른쪽 하단부고요. 줄표 있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고 유형은 한글 가나다가 됐으니까 넣기 하시면 이제 3페이지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1로 시작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3번으로 시작해서 쪽번호 1을 하시면 이제 가로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좀 해봤고요. 제가 이제 하나를 좀 빠뜨리고 누락을 한 것 같습니다. 전체를 블록을 잡으시고요. 이건 채점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신 다음에
방향키를 아래로 2번 정도 늘려주시면은 책과 좀 유사하게 높이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인 문서 균형이 세로가 좀 맞기 때문에 여력이 되시면 여기까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